독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의 서령 황당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꼬닥콘 김현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도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독일 이브리가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의 이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국내 독일 최고의 전문가 분데스리가 1 그리고 분데스리가 2 이브리가까지 또 최고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계시는 이 김현민 기자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최고 전문가 김현민 기자님과 함께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브리가 소식들로 한번 영상을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그 이브리가 소식을 조금 전하려고 한 이유는요. 일단 저희 댓글로 하노버 계속 부탁을 하신 분도 계시고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재성하고 이제 백승호 선수 이 둘의 활약상이 워낙 이브리가에서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참에 한번 그러면 좀 다루자 해가지고 1부에서는 좀 이브리가 전체 팀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2부에서는 코리안 리거들. 네. 이브리가의 코리안 리거들이 지금 5명이나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5 선수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브리가 순위 테이블을 저희가 한번 먼저 살펴보죠. 1위에 이제 함부르크가 있고요. 2위에 빌레펠트, 그리고 3위에 슈투트가르트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함부르크 1위는 거의 우리가 했던 얘기대로고 슈투트가르트가 최근 3연패와 함께 이제 3위로 밀려났고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이제 세 팀이 좀 독주하는 모양새였어요. 세 팀이 독주하는 모양새였는데 나머지는 승점차가 좀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분데스리가가 위에서 많은 팀들이 경쟁을 하고 밑에 이제 뚝 떨어져 있다 하면은 이 분데스리가는 좀 위에서 독주를 세 팀이 하고 나머지가 밑에서 좀 올망졸망하게 있는 모양새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이제 밑에 팀들이 치고 올라오고 위에 팀들이 주춤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홀슈타인 키라고 다름슈타트 이세성의 팀과 백승호의 팀인 건데 이 두 팀이 왜냐면은 지금부터 2경기 전만 하더라도 둘이 사이좋게 16, 17 강등권에 있었어요. 근데 연승 2경기 승리하고 12, 11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거기가 승점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분데스리가 한 9위 정도까지 상당히 촘촘한 테이블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이브리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강등권 팀들과 이 중위권 팀들 간의 승점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위 함부르크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볼프스부르크 예전에 2위 이끌기도 했었고 준우승 이끌기도 했고 또 포칼 우승도 선사했었던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메넨글라드바흐 감독을 맡았던 디터 해킹을 부임했습니다. 이브리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네임드에 가까운 감독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분데스리가 지금 있어도 분데스리가 현역 감독 중에 가장 많은 분데스리가 경기를 지도했던 그런 베테랑 감독입니다. 해킹이 거가 무너가던 북동 명가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현재 함부르크를 상당히 거가 잘 이끌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지금 함부르크가 7승 3무 1패 거의 좀 독주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부르크의 상승세에 일단 좀 기여하고 있는 선수는 프랑크푸르트에 잊혀졌던 천재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불렸던 소니 키테. 역시 소니네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어쨌건 이 선수가 원래 어린 시절에 엄청난 재능으로 불렸어요. 근데 어려서부터도 큰 부상들 당해가지고 그래서 예상만큼 크지 못했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함부르크에 가가지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7골 2도움 이제 팀 내 득점 1위를 달리면서 좀 공격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는 바로 아드리안 파인이라고 바이에른 2군 팀에서 임대로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거기가 공격형 미드필더인 소니 키테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파인이 상당히 수비적으로 폭백 앞에서 준수한 수비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함부르크의 공수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당장 지난 주말에는 슈투트가르트한테 6대2 대승을 거두면서 거기서 좀 독주 체제로 굳혔군요.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2위입니다. 아르미니아 빌레펠트. 빌레펠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수가 베테랑 공격수 클로스거든요. 만 31세인데 원래 볼프스부르크 2군 출신이었어요. 근데 2011년에 빌레펠트에 입단해가지고 프로 데뷔한 이후 빌레펠트가 3부 리가에 강등이 되건 2부 리가에 있건 항상 팀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살아있는 전설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 있거든요. 이 선수가 왜냐면 그 빌레페트 통산 29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23골 넣고 있는데요. 뭐 이번 시즌 역시도 이 선수가 이제 7골 2도움을 올리고 있고요. 뭐 팀 내 뭐 에이스네요. 네. 그 빌레페트가 4-3-3 포메이션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 날개인 포글잠머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이제 지난 2시즌 연속 13골을 넣었었는데 그 클로스는 지난 시즌에 17골 넣었었고요. 이번 시즌에도 뭐 포글잠머도 6골 2도움. 그러면서 이 둘이 공격을 주도하면서 화끈한 공격 축구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슈투트가르트 살펴볼 텐데요. 슈투트가르트 8라운드까지만 하더라도 6승 2무 무패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되게 잘 나가고 있었다가 지금 최근 흐름 보니까 패 3연패를 기록을 했네요. 더 문제는요. 9라운드에서는 최하위 팀인 베엔 비스바든한테 패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0라운드에는 당시에는 강등권 16위에 있었던 홀슈타인 킬한테 이재성이 패했고요. 골을 넣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주말에는 바로 함부르크한테 2대6 대패를 당하면서 단순한 패배만이 아닌 패배의 모양새도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좀 이 패배한 팀들의 면면을 놓고 봤을 때 뭐 함부르크야 뭐 2대6이 약간 껄끄럽긴 합니다만 뭐 대패가 문제인 거죠.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강등권에 있었던 팀들에게 연패를 당했다는 게 슈투트가르트의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예. 슈투트가르트의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 감독이 팀발터 지난 시즌까지 홀슈타인 킬 감독을 했고 원래 바이에른 2군 감독이었거든요. 2군 감독에서 이제 홀슈타인 킬 맡았다 이렇게 온 케이스인 건데 이 감독이 공격지향적인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공격지향적이거든요. 이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면요. 그 이번 시즌 들어가지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뭐 그 커뮤니티 시다던가 이런 데에서 골키퍼 옆으로 이제 수비수들 내려가지고 빌드업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 감독은 심지어 골키퍼가 거의 막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좌우에 막 수비수들 놓고 패스하고 이럴 정도로 조금 과감하게 지나치게 과감하게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력 지표 같은 거는 상당히 좋아요. 실제 그 점유율이 62.5%로 독보적인 1위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경기력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 점유율이 62.5%로 독보적이네요. 네, 독보적인 1위. 2위권하고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경기당 슈팅 횟수도 18회로 이것도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 정도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좋긴 한데 근데 문제는 그가 수비 불안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베테랑 수비수인 바츠슈투버가 홀슈타인 킬하고의 경기에서 퇴장당했고 또 인수와 왼쪽 측면 수비수 리버풀에서 뛰었던 이재성에게 거의 지워졌죠. 그 인수아가 최근 급격한 부진에 빠지면서 거기다가 이제 함부르크하고의 경기에서는 바이에른 2군에서 영입한 아우두자라는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거든요. 이 선수가 원래 하노버하고의 개막전에서도 선발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카민스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38분경에 일찌감치 교체 출전했었는데 그 데뷔전에서 자책골과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어요. 거하게 똥을 쌌군요. 그래서 그 후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바로 함부르크 전에 또 선발 출전해가지고 또 거하게 똥을 싸면서 2대6 대패의 원흉이 됐어요. 원흉이 됐거든요. 이 정도가 수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거기다가 아까 제가 얘기드렸다시피 뭐 슈팅 숫자도 가장 많고 점유율도 가장 높고 이런데 정작 팀 득점은 17골로 8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거보다도 결정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 공격수들 중에서 결정력을 보장해주는 공격수가 없고 또 이제 수비는 얘기했다시피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노출하면서 경기력 대비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엔 그 깜짝 4위에 올라있는 에르츠게비르게 아우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우에 같은 경우는 2015-16 시즌 그 3부리가 2위를 차지하면서 2부리가에 승격한 이후 3시즌 연속 강등 경쟁하다가 잔류했던 팀이거든요. 팀이네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솔직히 말하면은 3부리가 팀이고 2부리가에서는 하위권에 가까운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2016-17 시즌에는 당시에 이제 그 아우에가 강등권 최하위에 있었어요. 최하위에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10경기에서 테데스코 그 나겔스만하고 그 지도자 수업 거기서 이제 수석 차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샬케 이제 뭐
2위 이끌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경질해가지고 저희가 그 바그너 얘기할 때 테데스코 얘기했었잖아요. 네. 수비적인 전술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건 이 감독이 마지막 10경기에서 6승 2무 3패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14위로 그때 이제 아우에가 간신히 잔류에 성공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7-18 시즌에는 16위로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간신히 또 잔류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도 14위로 잔류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마이어 감독이 지난 시즌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즌에도 이제 감독직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첫 3경기에 공식 대회 3경기 연승을 달리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는데 하필이면은 2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이 감독 동생이자 친동생이자 수석 코치기도 한 안드레 마이어가 사망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라운드가 끝나고 결국은 본인이 자진 사임했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될 시점이라고 얘기하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임한 이유가 정확하게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아니 뭐 대충 추측은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제를 잃은 거에 대한 슬픔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형제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팀의 일원이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가장 든든한 좀 보좌해줄 수 있는 코치였다는 점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3라운드 끝나고 자진 사임을 했는데요. 그 후임으로 이제 덕크 슈스터, 그 다름슈타트에서는 거의 뭐 영웅과도 같은 감독인데다 이제 뭐 지동원 선수 아우크스부르크 때도 아우크스부르크 감독을 했다가 경질됐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지동원 구자츠 선수 지도도 했었고 또 이제 다름슈타트 부임하자마자 또 지동원을 임대 영입했던 그 감독이었는데 덕크 슈스터가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초반에는 살짝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었지만은 그 이후 그러니까 뭐 꾸준하게 좀 안정적인 성적들을 올리면서 팀을 추스리는 데 성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현재 4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왜냐면 그 5위 하이덴하임 이 팀 하면은 이제 이 프랑크 슈미트 감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감독이 그러니까 선수 경력 마지막 4년 동안 팀에서 주장을 맡으면서 하이덴하임에서 그러면서 이제 은퇴를 했었고요. 은퇴하자마자 곧바로 감독에 부임해가지고 2007-08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무려 13시즌째 그 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슈미트 감독의 지도하에서 그 하이덴하임은 차근차근 발전하면서 4부 리가에서 2부 리가까지 승격에 성공을 했고요. 이 2부 리가에서도 꾸준히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현재는 이제 5위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대단한 감독이네요. 예, 이 감독 빼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 그 프라이부르크의 좀 비슷한 느낌이 크리스찬 있네요. 스트라이랑 좀 비슷하죠. 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에 그 독일 감독들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온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 저도 그거 뭐 트위터 통해서 봤었거든요. 감독 사진 검색하다가. 네. 근데 그 클롭하고 뭐 슈트라이하고 뭐 이 감독하고 이런 감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건 좀 선수부터 이렇게 된 사람들 그렇죠. 조금 조명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안 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네. 예. 이번에 그 6위 얀 레겐스부르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얀 레겐스부르크 같은 경우도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2부 리가에 승격한 팀이에요. 2016-17 시즌에 그 3부 리가 3위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2부 리가에 승격을 했었는데요. 참고로 이때 그 헤어리 감독이라고 그 레버쿠젠 지난 시즌 맞다가 결국 전반기 때 경질됐던 감독이 있거든요. 그 감독이 얀 레겐스부르크 4부 리가에서 곧바로 3부 리그 그리고 또 3부 리가에서 곧바로 2부 리가까지 승격을 시켰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부 리가 승격 첫 해에 5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킨 데 이어서 이제 지난 시즌에도 8위를 차지하면서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올렸어요. 승격팀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승격팀은 더군다나 이제 2년차가 굉장히 좀 중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2년차 8위면은 상당히 준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임 바이오로처 감독이 쾰른으로 떠났음에도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된 거거든요. 레겐스부르크에서 마지막 그 5시즌 동안 아까 좀 비슷해요. 슈미트랑 비슷한 내용인데 5시즌 동안 그가 선수 뛰었고 은퇴 후에 곧바로 그 레겐스부르크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은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이번 시즌부터 지휘봉을 물려받은 거거든요. 이 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슈팅 숫자가 경기당 슈팅 숫자가 11.5회로 디나모 드레스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졌고요. 그것도 0.1회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또이또이죠, 사실. 예, 또이또이인데다가 심지어 점유율도 44.35%로 밑에서 세 번째거든요. 거의 최하이죠, 뭐 이 정도면. 예.
그러니까 뭐 경기력적인 지표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상당히 끈끈하게 승리를 거두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지난 주말 경기였는데요. 니른베르크하고의 경기였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0대1로 패색이 짙었는데 인저리 타임에 네. 알렉산더 마이어 골키퍼가 공격에 가세를 해가지고 첫 번째 코너킥에서는 마이어가 슈팅한 거를 상대 골키퍼가 손끝 선방으로 쳐냈어요. 네. 근데 이제 곧바로 다시 코너킥이 이어졌는데 거기서 헤딩으로 떨궈주면서 그러면서 슈나이더의 동점골을 어시스트 골키퍼가 이거 저 트위터에서 영상을 본 거 같네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1대1 무승부를 견인을 했거든요. 네. 예,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져야 될 경기를 비겨야 될 경기를 이기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행보와는 약간 좀 반대되는 느낌도 예. 있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위 그로이터 필트인데요. 그로이터 필트 같은 경우는 뭐 2017-18 시즌에 15위에 그치면서 극적으로 잔류에 성공한 데 이어서 지난 시즌 역시 13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라이트 감독이 부임하면서 조금씩 리빌딩에 나서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이번 시즌 초반에 7위로 준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현 시점까지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경록의 팀인 칼스루어가 8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칼스루어 같은 경우는 승격팀으로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그 3부리가 2위로 승격을 했거든요. 승격팀으로는 3승 5무 3패로, 나쁘지 않은 출발을 알리고 있지만, 다만 그 최근 5경기 연속 무승부. 이게 조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도 어쨌건 뭐, 경기력 지표 자체는 그리 좋지 못한데도 잘 버티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좋다는 것 자체가 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파리 니른베르크 실수 얘기 안 했는데요. 이 팀은 뭐 그냥 할 얘기가 없는 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기보다 더 성적이 좋아야 되는 팀이긴 하거든요. 니른베르크가 어쨌건 그 독일에서는 초창기 때 최고 명문이 니른베르크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1910년 이때 뭐 그래갖고 별명이 애칭이 대여 클럽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럽이라는 걸 네. 애칭으로 가지고 있어요. 축구 클럽이라는 거. 그 정도가 초창기 명문이었는데 어쨌건 그냥 지금은 별 특색 없는 팀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언급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슈타인 킬 10위 원래 그러니까 1라운드 이번 시즌 앞두고 팀발터 감독이 슈투트가르트 지휘봉을 잡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드레 슈베르트를 이제 새 감독으로 데려왔었거든요. 슈베르트가 예전에 그 메넨글라드바흐 감독할 때 펩 상대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펩을 크리토나이트, 펩을 슈퍼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애칭까지 들을 정도로 한때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잠시나마 반짝였던 시기가 있지만은 그 후로 그가 무너지고 있는 감독인데 홀슈타인 킬에서도 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1승 2무 3패 결국 조기 경제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7라운드부터 만 31세의 젊은 그 2군 감독인 올레 베르너가 임시 감독에 부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감독 부임하고 나서 2승 2패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성적을 추스리는 데 성공했다. 네. 특히 그 슈투트가르트에게 승리하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슈투트가르트전 승리 덕에 10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정식 감독에 부임을 하게 됐고요. 네. 원래 임시였거든요. 보홈전에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연승 무드를 타기 시작했는데 안데 슈베르트 때는 거의 그 4-3-3 포메이션을 주로 썼었거든요. 뭐 이 얘기는 이따가도 또 하게 되겠지만요. 하지만 이제 그 베르너 부임하고 나선 다이아몬드 사사이로 전환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거는 그냥 이모저모로 하나 좀 넣을 만한 거 있어가지고 넣은 건데요. 뭐냐면요. 지난 주말에 상당히 흥미로웠던 일이었습니다. 그 보훔의 38분경에 그 보훔의 공격수인 잠블라가 슈팅을 때린 게 골대를 크게 벗어났거든요. 크게 벗어났는데 이제 몸을 풀고 있었던 에버바인이라는 선수가 엔드라인을 넘어가기 전에 볼을 먼저 터치를 한 거예요. 볼을 먼저 터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은 이게 거의 12번째 선수가 경기에 관여한 게 되어버려가지고 사실 그냥 들어와서 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돼가지고 결국 잠블라가 넣으면서 1대1 동점까지 됐었거든요. 네. 승리했길래 망정이었지 이거 무승부로 끝났으면은 이 선수는 진짜 욕 많이 먹었겠네요. 엄청나게 욕을 먹었을 겁니다. 네. 어쨌건 이게 그래서 이런 룰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줬다고 해가지고 좀 독일 내에서는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뭐 11위 다름슈타트인데요. 뭐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도 이제 홀슈타인과 마찬가지로 9위까지는 17위 강등권이었지만 뭐 쌍파울이와 그 에르츠게비르게 아우에를 연달아 잡으면서 11위까지 올라갔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 또 이제 백승호 선수 얘기할 때 하도록 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12위 쌍파울리 첫 3경기에서 1무 2패로 불안한 출발을 알렸지만은 이후 6경기 무패 행진 3승 3무로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다름슈타트하고 하이덴하임에게 연패를 당하면서 12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약간 요 모양새 네. 너무 확연하게 보여가지고 롤러코스터네요. 네,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3위 잔타우젠 같은 경우는요. 3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는 뭐 3연승 달리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흐름을 좋게 타고 있었지만 이후 6경기에서 3무 3패로 단일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좀 슬럼프에 빠지면서 여기 단일승도 없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13위까지 떨어진 상태인 거고요. 하노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원래 그가 분데스리가 첫 터줏대감이었고 뭐 한때는 유로파 리그도 나가던 팀이었지만은 예, 결국 그 2부 리가로 강등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노버가 다시 이 미르코 슬론카 감독을 데려오게 됐었거든요. 네. 왜냐면 그 하노버의 그 2000년대에 있어서의 그 가장 전성기는 슬론카 감독 때였어요. 네. 실제 그 슬론카 감독이 하노버 역대 그 178경기 최다 경기 감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2009-10 시즌부터 2012-13 시즌까지 그 하노버 감독직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데뷔 시즌에는 15위로 다소 불안하게 시작을 했었지만은 2년차 때 이제 4위로 유로파 리그, 2011-12 시즌도 7위, 2012-13 시즌도 9위로 나쁘지 않았는데 도리어 이제 슬럼카가 떠난 이후 계속 추락을 하면서 2015-16 시즌과 그 지난 시즌 두 번이나 강등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구간이 명간이다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선수들도 잘 지켜낸 편에 속했어요. 그 뭐 기존 주축 선수들 대부분 많이 상당히 뭐 그 안토니라던가 코브라던가 프리비라던가 하라구치 겐키라던가 그런 선수들 다 지켜낸 데다가 그리고 이제 그 슬럼카와 함께 하노버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론 로베르트 칠러, 그 독일 대표팀 백업 골키퍼도 했던 칠러도 데려오고, 그리고 뭐, 데니스 아우고라던가 토이에르트라던가 야네스 오른, 그 제바스티안 융, 이런 뭐, 좋은 선수들도 상당히 영입을 많이 해가지고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왔거든요. 네. 하지만은 초반 성적은 14위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초반 6경기에서 1승 2무 3패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강등권 바로 위인 15위까지 추락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2무 1패로 어느 정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공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공격 관련 지표들 자체도 너무 안 좋고 득점력도 안 좋고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3부리가 1위로 승격했던 오스나브릭입니다. 오스나브릭 같은 경우는 그 초반 3승 2패로 승격팀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올렸지만은 이후 3무 3패 단 1승도 올리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5위까지 추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청용의 소속팀 보훔인데요. 보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첫 4경기에서 2무 2패로 불안한 출발을 알렸거든요. 얘가 누구냐면은 전임 감독인 로빈 두트예요. 이 감독이 그러니까 뭐 그 아까 그 지도자 그 뭐 거기 수석 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 감독도 수석 출신이고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독일 대표팀 단장직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브레멘, 레버쿠젠 뭐 이런 팀 경력이 좀 굵직굵직하군요.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도리어 그 슈트라이 이전에 또 성공적으로 감독직을 이어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 게임기 들고 있잖아요. 네. 이 감독이 이론은 되게 좋은데 실전에서 약하다고 해갖고 콘솔형 감독으로 불리거든요. 독일에서 예 그걸 좀 비꼬는 예 그런 좀 그 합성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결국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초반에 안 좋은 성적 때문에 경질됐고요. 경질된 다음에 이제 임시 감독 하이커 부처 뭐 임시 감독 체제에서도 1패를 기록을 했고요. 거쳐가지고 이제 토마스 라이스가 감독에 부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이스 부임하자마자 이제 첫 3경기에서는 3연무. 그래서 조금 반등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지만은 9라운드 하이덴하임에게 3대2로 승리했고 칼스루어전 3대3 무승부 후슈타인 킬한테 1대2로 패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뭐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진 것도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팀은 수비가 더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이 팀이 단 한 경기도 실점하지 않은 경기가 없어요. 클린시트가 하나도 없군요. 예, 거기다가 이제 24실점으로 최다 실점 공동 1위입니다. 네. 예. 이번엔 그 17 디나모 드레스덴인데요. 원래 그 드레스덴이 구동독 지역의 최고 명문 중 하나였거든요. 뭐 2015-16 시즌에 그 삼부리가 우승 차지하면서 승격한 데 이어서 승격 첫 해는 5위로 후성적으로 올렸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그 두 시즌 연속 그 하위권 전전했고 이번 시즌 역시 그 첫 두 경기 패배 이후 5경기 2승 3무 무패로 조금 반등하나 했으나 다시 그 4연패를 당하면서 강등권을 추락했습니다. 그 점유율 자체는 좋은데 일단 마무리해 줄 수 있는 선수도 없고 공격력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 거기다 이제 뭐 구동독 지역은 아무래도 그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부유한 지역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하위 베엔비스와덴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승격한 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전력 자체가 가장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걸 당연히 보여주듯이 첫 7경기에서 1무 6패로 끔찍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강등 확정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8라운드과 9라운드에 이제 오스나브릭하고 스투트가르트한테 연승을 거두면서 반등에 성공한 데 이어서 하이덴하임하고 잔타우즈한테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팀의 원래 가장 큰 문제점은 24실점으로 최다 실점 공동 1위였거든요. 하지만은 그 최근 거에 4경기 무패라고 했잖아요. 2승 2무로. 최경기 바로 이 4경기에서 5백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3백인데 이제 뭐 승면 수비수들도 사실상 수비를 하면서 5명의 수비수를 두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수비 안정화와 함께 최근 4경기에서 단 1실점입니다. 괜찮아졌네요. 예. 그래서 이 팀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게 그 약간 좀 순위 구도에도 재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저희가 2부 리그의 이 전체적인 판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조금만 있다가 코리안 리거 2부 리거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찍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안녕.